우리 인간은 이런 걸 하려면 막 뇌가 터질 거예요. 근데 AI는 이런 거 0.1초 만에 할 수 있죠. 나는 달에서 스튜를 먹는 코끼리에 관한 문장을 만들 때 모든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AI에게 요청했다. AI는 코끼리가 외계 궤도에서 양파로 맛을 낸 속꼬리를 먹는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An elephant eat an oniony oxtail on outer orbit. 다 모음으로만 시작한 문장을 만들어낸 거예요. 챗GPT는 인공지능은 여러분 그냥 떠먹여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질문 역량에 따라서 그 퍼포먼스는 진짜 몇백 배까지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학 같은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 마법의 문장을 마지막에 붙이세요. 검색해줘. 그러니까 이걸 습관처럼 쓰시면 돼요. 그래서 꿀팁 뭐다?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 원래도 저희 더비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쓰고 있고 실제로 어소시에이션 룰이라고 저희는 예전부터 썼어요.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공지능을 예전부터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6천만 건의 데이터를 모았고 저희는 원래 인공지능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이었는데 저는 이 듀얼 브레인을 읽고 진짜 반성을 너무 많이 했어요. 내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꽤 깨어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생각보다 일상에서 그 다음에 내가 생각보다 인공지능을 되게 편협형 관점으로 바라봤는데 제가 이 듀얼 브레인을 읽고 정말 그거를 되게 깊게 반성했고 그러면서 이어진 액션, 실천이 뭐냐면은 저는 업무 때문에 챗GPT를 진짜 매일 한 2~3시간씩 쓰거든요. 못해도 1시간은 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200불짜리를 구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은 무료로만 써도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AI도 저는 유료로 하나 쓰고 있어요. 2개나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찾은 꿀팁을 오늘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는 진짜 아시면은 진짜 고맙습니다 말 나오실 거예요. 진짜. 이거는 끝까지 들으셔서 꼭 챙겨가세요. 아셨죠? 그러면은 뭐에 대한 꿀팁이냐? 여러분, 인공지능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라 그랬죠? 할루시네이션이에요. 환각이에요. 환각. 오늘 그 환각에 대해서 이 듀얼 브레인 통해서 조금만 읽어볼 거거든요. AI가 발전함에 따라 그 효율성과 속도에 의존하여 모든 것을 AI에 맡기고 싶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하지만 AI에는 예상치 못한 약점이 있을지 모른다. 우선 AI는 실제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저 연속적인 배열에서 다음 단어를 예측할 뿐이다. AI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할 수 없다. 이런 거를 여러분, 이런 좋은 책을 읽으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하니까 우리에 빗대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의 뇌에 빗대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AI가 사용자의 요청에 답하는 것은 여러 기능을 최적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답을 제시해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목표는 종종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뭐가? 정확한 정보를 우리한테 주는 것보다 우리를 만족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다른 관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AI가 잘 모르는 문제의 답을 끈질기게 요구하면 없는 답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LLM이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없는 이야기를 꾸며낸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LLM은 텍스트를 예측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럴듯하고 만족스럽지만 미묘하게 틀린 답을 내놓는데 아주 능숙하다. 이와 같은 AI 환각, 할루시네이션이죠. AI 환각은 심각한 문제이며 현재 AI의 공합 접근 방식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지를 놓고 논쟁이 한창이다. 저는 해결 못한다고 봅니다. 대규모로 개발된 최신 LLM은 이전 모델에 비해 환각이 훨씬 덜하지만 근데 최근 업데이트 때 한번 심해졌다니까요. 그래도 여전히 그럴듯한 거짓과 허위 인용문을 기꺼이 만들어낸다. AI는 틀린 답을 정당화하는 데도 능숙해서 사용자가 오류를 발견하더라도 틀린 답변이 옳은 정보였다며 사용자를 설득할 수도 있다. 설득당합니다. 뭔가 이렇게 그럴듯한 답변을 우리한테 준다니까요. 왜냐면 인터뷰 같은 거 찾아보면 되고 얼추 비슷하게 그냥 맞춰서 구성을 하면 되니까. 근데 이 할루시네이션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장점이기도 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걸 같이 공부해 봐야 되는데 환각, 할루시네이션은 AI가 학습 데이터의 엄격한 맥락을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연결을 찾을 수 있게 한다. 또한 이는 AI가 명확히 훈련되지 않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는 달에서 스튜를 먹는 코끼리에 관한 문장을 만들 때 모든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AI에게 요청했다. AI는 코끼리가 외계 궤도에서 양파로 맛을 낸 속꼬리를 먹는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An elephant eat an oniony oxtail on outer orbit. 그러니까 다 모음으로만 시작한 문장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런 걸 하려면 막 뇌가 터질 거예요. 근데 AI는 이런 거 0.1초 만에 할 수 있죠. 이게 환각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에서 그냥 아주 쉽게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AI 창의성의 역설이다. LLM을 사실이 중요한 작업에서 신뢰할 수 없고 위험하게 만드는 바로 그 특성이 LLM에게 창의성을 부여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AI의 약점을 피하면서 강점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AI가 어떻게 창의적으로 사고하는지부터 살펴보자. 이런 건 다 직접 읽어보셔야 되는데 영어로 챗GPT를 쓸 때보다 한글로 챗GPT를 쓰면 환각이 더 심합니다. 왜냐면은 뭐 챗GPT 개발자 분들은 당연히 뭐 한글도 고려를 하시겠지만 뭐 안중에도 없을 거예요, 사실상. 근데 여러분 요것만 배워가시면 되거든요. 그냥 애초에 가장 좋은 꿀팁은 그냥 챗GPT를 영어로 쓰시면은 퀄리티랑 퀀티티가 합치면은 저는 2배 정도 좋다고 생각해요. 영어로 쓰시면 애초에 2배 더 좋습니다. 근데 영어로 이제 독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뭐 일부분은 될지언정 이렇게 많은 양의 정보가 나오고 새로운 분야를 접하면 이제 독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 같은 거 물어보는 거예요. 의학 지식 같은 것들. 그때 이 마법의 문장을 마지막에 붙이세요. 영어 자료도 검색해줘. 그러니까 이걸 습관처럼 쓰시면 돼요. 영어로도 자료를 검색해줘.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글로 질문을 하죠? 그럼 한글 데이터베이스를 찾기 시작해요. 우리나라 신문들, 우리나라 블로그에서 자료를 찾아갖고 조합해서 가지고 옵니다. 근데 똑같은 건데 영어로도 자료를 찾아보자 하죠? 그러면 영어로 자료를 찾은 다음에 그걸 번역해서 갖고 와요. 이 차이는 진짜 심하면은 진짜 막 5배까지도 날 거예요. 그냥 저도 영어로 읽는 게 한글로 읽는 것보다 느리기 때문에 뭐 영어로 찾아볼 때가 한 3, 한글로 찾아볼 때가 7인데 급하면 한글로 찾아보거든요. 그 다음에 특히 제가 잘 모르는 분야, 이제 어휘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한글로 찾아봐야 되는데 그때 꼭 영어로도 찾아봐줘. 이런 얘기를 붙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영상 찍으면서 그냥 브랜드시 떠오르는 생각인데 만약에 그래도 안 나봤다? 뭐 독일 말로도 찾아볼 수 있어? 프랑스 말로도 찾아볼 수 있어? 이런 것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챗GPT는 인공지능은 여러분 그냥 떠먹여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질문 역량에 따라서 그 퍼포먼스는 진짜 몇백 배까지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뇌에 여러분이 인풋으로 넣은 게 없으면은 아웃풋으로 나올 게 없어요. 갈비지 인, 갈비지 아웃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쓰레기 들어가면 쓰레기 나온다. 그럼 우린 지금 어떤 상황이야? nothing in, nothing out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안 들어갔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질문을 잘하려면 여러분 평소에 글을 많이 써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되게 고품질의 질문을 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엄청난 역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꿀팁 뭐다? 그냥 첫 번째는 영어로 할 수 있으면 한다. 이건 너무 근데 어려운 꿀팁이니까 정말 쉬운 꿀팁은 다른 언어로, 그러니까 대부분은 영어겠죠? 영어로 좀 찾아봐줘. 아니면 스페인 자료도 찾아봐줘. 그러면은 일본말로도 찾아봐도 좋겠네요. 일본은 자기들 말에 굉장히 고유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하나 오늘 알아가네요. 저는 일본말로도 찾아봐줘.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이제 꼭 써봐야겠네 이거. 너무 좋은 꿀팁인데? 여러분 덕분에 우리 같이 배우네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여러분 심각한 문제, 이건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게 뭐냐면은 챗GPT나 뭐 다른 인공지능들 AI들이 성능이 좋으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질문을 주면 어떻게 되죠? 답을 쫙 줄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길어요. 5060은 여러분 3040보다 더 리더의 위치에 많이 계시겠죠. 그렇죠? 정말 AI를 적극적으로 쓰셔야 되거든요. 두루두루 알 수 있으니까 핵심 정신 모델을 뽑아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 이렇게 좋은데 5060은 왜 AI를 안 쓸까? 왜 5060은 듀얼 브레인으로 못 살까? 이거는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진짜 여러분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가 열린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저는 이제 유선 PD님이랑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PD님들 중에 인공지능 AI를 안 쓰는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매일같이 씁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5060. 예를 들면 이렇게 좀 나이대별로 구별을 해보면은 3040이 있을 거고 5060이 있을 텐데 3040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5060은 거의 안 쓴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통계를 보면은 생각보다 거의 안 쓰세요. 저는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못 쓰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다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건 진짜 여러분 심각한 문제, 이건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게 뭐냐면은 5060은 여러분 3040보다 더 리더의 위치에 많이 계시겠죠. 그쵸? 이건 너무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AI를 적극적으로 쓰셔야 되거든요. 두루두루 알 수 있으니까. 핵심 정신 모델을 뽑아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그거를 듀얼 브레인을 통해서 제가 차근차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추천사 하나 읽어드리고 싶은데 엔젤라 더크웍스. 그러면 잘 모르시는데 그릿 하면 아실 거예요. 그쵸? 그릿을 쓰신 작가님이 엔젤라 더크웍스 교수님인데 뭐라고 추천사를 써주셨냐면은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한다. 저는 너무 동의해요. 이 책은 생성형 AI를 둘러싼 모든 것에 관한 최고의 책이다. 여러분 이 책은 얇아요. 그래서 이 책은 진짜 여러분들이 서점에서 맘먹고 읽으셔도 한 이틀이면 읽을 수가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걸쳐서.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출판사 책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여러분 서점에서 읽으셔도 좋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남의 출판사 책은 그렇게 말하면 그 출판사가 손해를 입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이건 저희 출판사 책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서점에서 읽고 있는 분들을 10분 넘게 봐서 저는 거의 매일 서점에 가거든요. 진짜 많은 분들이 서점에서 읽으셨어요. 진짜 꼭 읽으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왜 읽어야 되는지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번 영상의 핵심 주제는 뭐였죠? 5060이 AI 시대에 더 비참해지는 이유. 이걸 이제 파고 들어갈 거거든요. 제가 좀 중요한 부분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갈수록 많은 분야에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AI의 도움 없이 일하는 사람보다 높은 성과를 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간단하죠? 근데 5060 안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AI를 쓰는 사람들이 성과가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5060은 지금 안 쓰고 있다니까요. 앞서 소개한 보스팅 컨설팅 그룹, BCG죠. 보스팅 컨설팅 그룹의 연구에서 이전에는 상위권과 하위권 간의 평균 성과 격차가 22%에 달했지만 컨설턴트들이 GPT-4를 사용한 후에는 그 격차가 4%로 줄어들었다. 한 연구는 창의적 글쓰기에서 AI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으면 창의력이 낮은 작가와 높은 작가 사이에 창의성 점수가 실질적으로 균등해졌다고 보고했다. 이거는 여러분 약간 혁명 같은 거, 이 분야에서는. 실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차이가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내가 그냥 여러분 AI는 무료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무료 AI를 썼을 뿐인데 실력의 격차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한 성적이 최하위권인 로우스쿨 학생들이 AI를 활용하자 상위권 학생과 성적이 비슷해졌고 오히려 상위권 학생들은 AI를 활용했을 때 성적이 다소 하락했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런 사실이 AI가 엘리트 변호사와 비엘리트 변호사 사이의 불평등을 완화해 법조계의 평준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결론지었다. 더 극명한 사례도 있다. 이건 좀 진짜 충격적인 거거든요. 이건 현역 CEO가 말해준 건데 나는 표절 검사 프로그램이 턴잇잇의 CEO와 함께 교육의 미래를 논하는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그 CEO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직원은 대부분은 엔지니어고 그 수는 수백 명에 달합니다. 18개월 후에는 그들의 딱 5분의 1만 필요한 거예요. 20%만 필요할 것이며 4년제 대학 졸업생이 아닌 고졸 학력의 직원을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영업과 마케팅 직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탄식이 들렸다. 현실이니까 이 CEO는 이 추세면은 직원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겠는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데 5060은 왜 AI를 안 쓸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AI에 관한 듀얼 브레인, 그러니까 AI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뇌가 여기 있고 인공지능의 뇌, 듀얼로 쓰자는 거예요. 듀얼. 이거를 쓰는 4가지 원칙을 설명을 해주거든요. 진짜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왜 5060은 듀얼 브레인으로 못 살까? 이거는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문해력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저는 10년 동안 문해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나빠졌거든요. 왜 나빠졌을까요? 독서를 안 하니까. 간단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AI는 여러분들한테 떠먹여주는 구조가 아니에요. 왜? 그냥 단순히 키워드를 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질문을 작성해야 되는데 여러분 질문은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아는 게 있어야, 그 다음에 궁금증이 생겨야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질문도 해봐야 되는데 뭐 어디 있어요? 이런 거 말고요. 예를 들면은 저는 최근에 저희 상상스퀘어가 F&B 이제 먹는 비즈니스로 진출을 해서 이거를 나중에 수출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고 대표님이랑. 근데 제가 여러분 F&B 비즈니스를 뭘 알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제가 여러분 미국 시장을 뭘 알고 일본 시장을 뭘 알겠습니까? 근데 챗GPT한테 제가 자세히 질문을 넣었어요. 그냥 쫙 찾아줘요. 그래도 얘가 답을 줬는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더 자세히 치니까 정말 극단의 상황까지 가지고 와요. 저는 여러분 F&B 전문가가 전혀 아니고 초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전혀 모르는데 듀얼 브레인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쟤네를 동시에 썼기 때문에 저는 와, 내가 F&B로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글로벌 시장 조사를 끝냈네. 예전 같으면 여러분 이걸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챗GPT나 뭐 다른 인공지능들, AI들이 성능이 좋으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질문을 주면 어떻게 되죠? 답을 쫙 줄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길어요. 근데 우리는 문해력이 어떻다? 2등급이에요. 평균. 5060은 이제 2등급보다 더 낮을 수도 있어요. 2등급은 여러분 뭘 의미하냐면은 정상적으로 글을 읽고 토론이 안 되는 걸 2등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전전두엽이 쉽게 말하면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챗GPT가 논문을 막 수백 개를 찾고 막 리포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딱 던져줘도 어때요? 굉장히 길어요. 텍스트 베이스로. 근데 문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읽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5060은 문해력이 낮다는 것, 특히 선진국 기준으로 또래 5060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다는 거는 팩트예요.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5060이 나 인공지능 잘 쓰고 싶어 써야지 못 씁니다. 문해력을 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읽는 힘을 키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쓸 수가 없어요. 더 비극으로 들어가 볼까요? AI의 업무 수행 능력이 높아질수록 그 결과물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인간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전문가의 역량은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를 양성하는 파이프라인이 단절될 위험에 처한 셈이다. 뭐예요? 이게 AI가 성능이 너무 좋으니까 주니어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니어들이 AI랑 일을 해버리니까 주니어가 시니어가 될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AI 세상에서 유용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다. 문제는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새로운 문제를 통해 추론하며 AI의 결과물을 평가하려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근데 우리나라 5060 전문성 있는 분들 당연히 있으시죠. 근데 다 아실 거예요. 그분들은 솔직히 더 잘하실 거예요. 연공서열, 호봉 때문에 그냥 리더에 위치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전문성이 없어요. 근데 전문성 밑에는 여러분 뭐가 있는 건지 아세요? 교양이 있어야 돼요. 지식의 탐색이 먼저야 되고 지식의 심화가 되는 거거든요. 교양이 있어야 되는데 교양이 뭐예요? 뭐 유튜브로도 교양을 얻을 수는 있는데 독서예요. 독서예요. 이거는 진짜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단적인 예로 가짜 정보가 이제 넘쳐나거든요. 근데 문해력이 낮으면 그냥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챗GPT는 할루시네이션이 있어서 그냥 가짜 정보를 진짜 밥 먹듯이 말해요.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유튜브가 광고 시스템을 바꿔갖고 많이 바뀌었네? 하고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거든요. 아유, 형편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되게 그럴듯하게 말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듀얼 브레인이 나오자마자 책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예약 판매 중인데 그걸로 이제 블로그로 돈을 벌고 싶은 분들이 거짓 서평을 미친 듯이 올려요. 미친 듯이. 그냥 챗GPT한테 듀얼 브레인 요약해줘. 이게 우리나라에 아직 안 나왔다니까요. 그럼 얘가 이제 뭐 원서도 찾고 하는데 이게 유료이기 때문에 책을 전체를 다 못 봐요. 그럼 인터뷰 이런 거 찾아서 책 내용을 대충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여러분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때요? 문해력이 낮기 때문에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설프게 AI를 쓰면 5060은 더 나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책에 어떤 사례가 나오죠? 변호사가 챗GPT 초기 버전 때 판례를 이렇게 하다가 판례가 있길래 갖다 썼는데 알고 보니까 할루시네이션, 그냥 환각이었어요. 거짓 판례를 가져다 썼다가 벌금만 크게 묻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듀얼 브레인을 읽는 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책은 여러분 읽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생각보다 읽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이 책은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릴 텐데 어떤 AI인지 어떤 버전인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듀얼 브레인이라니까요. 생성형 AI의 펀더멘털에 대해서, 근간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듀얼 브레인으로 똑똑해질까를 함께 공부하는 책이지 뭐 이 인공지능의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버전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책은 10년이 지나도 기능이 유효할 거예요. 이 책의 기능은. 그냥 진짜 모두가 서점에서라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음 시리즈에서 어떻게 하면 또 문해력을 올릴 수 있는지 아니면 다음 책을 소개할 때도 계속해서 여러분 이 문해력에 대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이랑 계속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세서미를 시연하는 걸 보여드렸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Can you speak Korean as well? Still working on it. I'm picking up 미쳤어. bits and pieces, but I'm not fluent yet. Any good Korean dramas you recommend for practice? 이게 AI 톤이 아니에요. 야, 너 괜찮은 한국 드라마 좀 추천해 줄 수 있어? 이런 톤으로 말하는데 어떤 직업이 진짜 없어질 것인가? 이 연구에서 대학 교수는 AI와 겹치는 상위 20개의 직업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겹치는 업무가 가장 많은 1위 직업은 진짜 이거는 무서운 말이에요. 100% 바뀔 거예요. 왜 그러냐?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듀얼 브레인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이선 몰리 교수님이 그 이메일로 레터를 보내주는 걸 정기적으로 수신도 하고 있거든요. 이 작가님이 정말로 똑똑한 분이세요. 이 이선 몰리 교수님은 유펜, 여러분 유펜은 비즈니스 스쿨이 학부도 1위, MBA도 1인 학교예요. 그냥 독보적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고 이분은 개발자가 아니에요. 테크놀로지. 인공지능 같은 걸 어플리케이션으로 어떻게 활용할까를 비즈니스 측면에서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선 몰리 교수님은 여러분 타임지가 선정한 2024년에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분에 선정된 분이에요. 제가 좋다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권위 있는 타임지에서 선정을 했다니까요. 이분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그래서 이 통찰력이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듀얼 브레인이 돼야 되는데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거든요. 어떤 직업이 진짜 없어질 것인가. 제가 정말 좋은 댓글을 하나 읽어드릴 거예요. 처음에. 이 듀얼 브레인, 지금 말하면서도 저기 소름 돋았잖아요. 유선피디님. 그쵸? 제가 소름 돋았는데 이 듀얼 브레인 특강에 실제로 달렸던 댓글이고요. 아직도 그 댓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윤님께서 개발 현장에서 팀장급으로 일하며 느끼는 AI의 가장 큰 파급 효과는 이전에 팀 단위로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혼자서도 해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진짜 이거는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말하면서 또 소름 돋거든요. 팀이 필요가 없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 우리 사회에서 큰 부분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말이 안 나올 정도예요. 흔히 AI는 뛰어난 코딩 지원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발자에게 AI는 단순히 개발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도구로 활용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정도로만으로도 충분히 놀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이보다 훨씬 더 큽니다. 특히 팀장급 이상으로 업무의 범위가 큰 개발자라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분 현역 팀장님이기 때문에 이런 조언을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끊고 진짜 무서운 얘기 드릴까요? 5월 달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 이 듀얼 브레인 제가 소개한 다음에 이것저것 다 없어질 거라고. 근데 이건 당연한 순서인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5월 달에 몇천 명을 해고했어요. 6천 명인가를 해고했는데 더 황당한 건 그것도 그 업계에서 되게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근데 6월 달에 몇백 명 추가로 더 해고를 해요. 왜? AI 때문에. 현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고 맞아요, 여러분. AI가 분명히 과장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된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 다 과장이던데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AI가 여러분 삶에 침투한 순간 끝이에요. 이것보다 무자비한 게 없어요. 진짜 자비라는 게 없어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팀장급 개발자의 업무는 대부분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팀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방향을 조율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분 되게 똑똑하신 분이네요. 실제로 업무 절반의 이상이 요구사항의 정의, 개발 진행사항 점검, 팀원 피드백, 보고서 작성 등 소통과 문서 작업에 할애됩니다. 이걸 상부에 보고하는 일까지 포함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될 뿐 아니라 팀원들의 업무 속도와 휴가, 컨디션 등 개인적 요인에 따라 개발 속도나 품질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거 진짜 댓글 다시 읽는데도 무섭네요. 그러나 AI를 활용하면 이런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팀장은 머릿속의 프로젝트 비전을 AI와 직접 빠르게 구체하고 복잡한 커뮤니케이션 없이도 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팀원들을 일일이 설득하거나 업무를 맞추기에 각종 보고서나 행정적 페이퍼워크를 만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AI는 시간이나 컨디션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몇 차례 정확한 피드백만 주면 지시사항을 거의 완벽하게 수행해냅니다. 결국 팀장이 집중력과 열정만 유지할 수 있다면 팀 단위로 한 달이 걸리던 일을 혼자서도 일주일 만에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미친 거예요. 미쳤다라는 말밖에 없어 이거는. 이거 지금 이해 못하고 넘어가신 분들 제가 볼 때 50% 있을 거예요. 뭘 이해 못했냐? 이거 너무 무서운데? 팀 30명이 한 달을 하던 게 혼자서 일주일, 그러니까 여러분 30명이 한 달을 하던 걸 30명이 일주일로만 줄여도 뭐라 그래요? 어머머머 너무 잘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30명이 하던 거를 혼자서 했는데 이게 일주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MS가 6,000명 자르는 거예요. 이거는 더 가속화될 거고 이게 성공만 하면은 정말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지금 AI를 총칼처럼 들고 다 식민지를 진짜 점령한다는 마음으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 속된 말로 걸리면 끝이에요. 계속 맞을 거드릴게요.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업무 효율성의 증가로만 볼 수 없습니다. 군대에 비유하면 부대 전체가 해야 할 임무를 한 명의 병사가 혼자 수행할 수 있는 수준과 같습니다. 이분 되게 똑똑하시네. 병사의 개인 전투력만 강해지는 차원이 아니라 부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보고, 보급, 복지, 비용 처리 같은 부가적인 업무 전체가 사라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가까운 미래 로보틱스 분야가 더 발전하면 로봇이 병사 역할을 하고 인간은 장교나 지휘관의 역할을 맡게 되겠죠. 그에 따른 부가 업무도 사라질 것입니다. 하드웨어의 의존도가 적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분야에서도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이제 개발 분야에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AI 활용 여부에 따라 모든 게 엄청난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개발은 이제 이미 현실이고요. 그냥 현실 깊숙이 들어왔어요. 개발 아닌 거, 프로그램 아닌 거 제가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람들이 AI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할 때 던지는 질문 중 하나는 AI가 자신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다. 그 대답은 아마도 그렇다일 것이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해서 최소 4개의 서로 다른 연구팀이 매달렸을 정도다. 이들은 1016개의 직업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기록한 아주 상세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과 AI가 할 수 있는 일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정량화하려고 시도했다. 4가지 연구 모두 거의 모든 직업에서 인간의 능력과 AI의 능력이 겹친다는 결론을 지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직장에서의 AI 혁명은 반복적이고 위험한 일에서 시작됐던 이전의 자동화 혁명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띈다. 경제학자 에든 펠튼과 마나브 라지, 롭 시먼스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AI의 능력은 보수가 높고 창의성이 많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교육 수준이 높은 직업과 가장 많이 겹쳤다. 이 연구에서 대학 교수는 AI와 겹치는 상위 20개의 직업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겹치는 업무가 가장 많은 1위 직업은 텔레마케터였다. 조만간 자동 안내 전화는 훨씬 그럴듯해지고 로봇 같은 느낌은 한결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세서미를 시연하는 걸 보여드렸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Can you speak Korean as well? Still working on it. I'm picking up 미쳤어. bits and pieces, but I'm not fluent yet. Any good Korean dramas you recommend for practice? 여기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이게 AI 톤이 아니에요. 야, 너 괜찮은 한국 드라마 좀 추천해 줄 수 있어? 이런 톤으로 말하는데 자세히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Any good 미쳤어. Korean dramas you recommend for practice? 아직도 챗GPT도 들어보면 되게 좀 AI스러운 게 있어요. 근데 세서미는 한국말로는 안 되는데 영어로만 되는데 이거는 진짜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이 사람이 원어민인지 아니면은 뭐 AI인지 구별이 불가능해요. 그냥 텔레마케팅은 뭐예요? 전화로 마케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거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왜 AI로 바뀔 수밖에 없냐면은 텔레마케팅은 진짜로 뭐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건 누구도 몰라요. 근데 100% 바뀔 거예요. 왜 그러냐? 감정노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텔레마케팅을 할 때 우리도 그거를 겪어봤잖아요. 그렇죠? 저도 오면은 저는 최대한 예의 있게 끊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아유, 제가 바빠서요. 나중에 전화 주십시오. 아유,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게 좀 있네요. 관심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끊거든요.
근데 이러면 다행인데 끊으세요. 아니면 그냥 띡 끊어버리고 거기 마음의 상처를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 노동의 끝판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체되는 게 맞아요. 이건 모두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모두를 위해서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같이 없어지는 게 뭐죠? CS, 커스터머 서비스예요. 일단은 문자로 바꾼 데는 지금 AI로 쓰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들도 많고 더 뛰어들 겁니다. 근데 여전히 이 CS는 없어지는데 시간은 걸리는데 이것도 시간 문제거든요. 근데 CS가 안 없어지는 방향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거는 돌아가신 그 토니 쉐이라고 그 자포스일 거예요. 그 CEO가 대단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했던 명언 중에 어떤 명언이 있냐면은 회사에서 모든 구성원은 CS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CS가 피드백이고 CS가 반대로 생각하면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왜?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으면 그 CS를 처리한 게 아니라 하나의 마케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인 CS, 그냥 이거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알았어요 하고 끝나는 이런 CS는 없어지는 게 팩트예요. 근데 CS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아니면 문자가 왔어요. 그분들한테 공감을 해주고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으며 그분들을 이해하는 CS는 AI가 아무리 막강해져도 없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확답을 못해요. 왜냐면은 세서미 같은 걸 한번 경험해보고 나면은 사람보다 너무 잘 어루만져져요. 지금 제가 진짜 좀 충격이 진짜 이게 트라우마가 다시 떠오를 정도예요. 그 세서미를 처음 썼을 때 이게 미쳤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진짜 그거 처음 접한 사람들 다 충격이에요. 근데도 여전히 공감할 수 있고, 왜냐면 저희 상상 스퀘어 CS는 저희 이제 CS 분들이랑 당연히 뭐 제품 때문에 문의를 해주신 분들이 많지만 이렇게 전화해 주셔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는 어르신들이 또 많으세요. 내가 다이어리를 지금 2년째 쓰고 있고, 그럼 저희 CS들이 되게 너무 대단하시네 이러면서 얘기를 나눠요 우리가. 근데 그게 AI가 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맥락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면은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체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여러분 공감은 마음 먹는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3040인데 5060한테 CS가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5060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훨씬 더 CS를 잘할 수가 있어요. CS를 훨씬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교양이 많아요. 두루두루 아는 지식이 많아. 그분의 배경을 알고 있어. 그럼 훨씬 잘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CS가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은 기장님이에요. 비행기를 조종하시는 기장님이에요. 근데 우리 아빠가 기장님이에요. 그럼 어때요? 벌써 공감이 2배 돼요. 그쵸? 이게 여러분 진짜 찐 공감이고,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전두엽이 망가지면 여러분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40대 50대 점점 가면 갈수록 전전두엽은 아무것도 안 하면 뇌는 과서성이 있기 때문에 나쁜 방향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꼰대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뇌가 망가졌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꼰대가 되는 경우가 절반이 넘을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에는 정말로 너무 중요한 정보들, 어떤 실험 근거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이 책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루 만에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전을 하세요. 이게 독서를 안 했던 분들은 하루 만에 읽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틀 보면 되고 아니면 일주일 보면 되거든요. 그냥 서점에 놀러 가서, 이건 서점에 무조건 있을 거거든요. 그럼 서점에 놀러 가서 그냥 읽으시는 거예요. 뭐 5일에 나눠서, 이틀에 나눠서. 그렇게 한번 생성형 AI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할루시네이션은 평생 사라질 수가 없구나. 제가 여러분 이거 얘기했을 때 할루시네이션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거 오래된 얘기라고. 이제 할루시네이션 많이 없어졌는데 무슨 뒷북치는 얘기라고 하자마자 챗GPT가 업데이트를 하자마자 할루시네이션이 43%로 올라가면서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왜? 생성형 AI의 펀더멘털을 이해를 했거든요. 앞으로 그 할루시네이션은 업앤다운이 계속 있을 거예요. 궁극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AI는 여러분 지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중치의 나열이기 때문에 뭐든 써야 돼요. 얘네 입장에선.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 거거든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장점이자 단점이자 그랬잖아요. 할루시네이션이 나올 수밖에 없는 단점을 갖고 있는데 그럼 그게 여러분 할루시네이션이 뭐예요? 창의성 측면에서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직접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또 저는 재밌는 얘기로 다음 편에서 또 좋은 주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펜 MBA 같은 거는 졸업을 2년 동안 하려면은 뭐 학비, 생활비에서 3억이 훌쩍 넘어가요. 거기에서 가르치는 내용 이 책의 일부분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와 이거는 진짜 1,000만 원 이상의 꿀팁이다. 내가 앞으로 이거를 적용했을 때 아낄 돈과 시간과 그걸로 만들 부가가치를 생각하면 1,000만 원이 뭐야? 적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우리나라 어떤 수업에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서 우리가 2가지를 배워야 되거든요. 꿀팁 나갑니다. 여러분 이 듀얼 브레인은 저만 좋다 그러는 게 아니라 2024년 이코노미스트 선정 올해의 책이에요. 거기에만 선정된 게 아니라 아마존 선정 2024년 과학책입니다. 과학 분야 올해의 책이에요. 정말로 검증이 완벽하게 끝난 책인데 오늘 여러분 영상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딱 2가지만 배우면 되거든요. 진짜 여러분 좋은 책 하나를 제대로 읽으면은 그 순간 인생이 바뀔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굉장히 AI를 활용하실 때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이 활용 방법에 대해서 전혀 몰랐거든요. 지금은 너무 자주 쓰고 있어요. 제가 그거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그 꿀팁 꼭 가져가세요. 아셨죠? 여러분 참고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썸 몰리 교수님은 MBA 유펜 MBA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학부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유펜은 어떤 학교다? 비즈니스 스쿨로 US 뉴스 랭킹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1위예요. 그냥 독보적 1위인 학교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우리가 책 한 권을 읽으면 그 일부분을 배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유펜 MBA 같은 거는 졸업을 2년 동안 하려면은 뭐 학비, 생활비에서 3억이 훌쩍 넘어가요. 돈이 진짜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가르치는 내용 우리가 분명히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책의 일부분이 나오거든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거기에서 우리가 2가지를 배워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지도하는 기업가 정신 수업의 첫 번째 과제는 다음과 같다. 실제 수업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계획 중인 프로젝트를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야심차게 확장하세요. 여러분 이게 미국의 힘입니다. 이 과제에서는 AI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잃을 게 적다는 거예요. 하단이 막혔다는 거예요. AI가 뭐 아까 우리 예전 에피소드에서 배웠잖아요. 하나의 팀을 만들어 준다니까요. 개발도 해줄 수도 있고 뭐 마케팅도 도와줄 수 있고 그러니까 너가 팀장이면서 팀원이 없는 팀을 만들기 때문에 잃을 게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해 드릴게요. 코딩을 못하나요? 반드시 실제로 구동하는 앱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왜? AI로 가능하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썸 몰리 교수님이 개발자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이메일 구독하는 게 있거든요. 그 뉴스 이렇게 주기적으로 보내주시는 거. 거기에서 자기가 개발한 게임을 올려줘요. 개발 직접 하셨어요. 뭐로? AI로. 개발자가 아니라니까요. 프로젝트에 웹사이트가 포함되어 있나요? 독창적인 이미지와 텍스트를 포함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프로토타입 사이트를 만들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너무 야심찬 계획을 세워서 결국에 실패하더라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이게 진짜 미국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수업에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 과감하게 도전하라고. 그러면서 그것도 구체적으로 알려줘. 어떻게 과감하게 도전을 해야 되는지. 왜? 이거는 복잡계여서 아마 이렇게 과감하게 도전하면은 학생들 중에 99%는 망할 거예요. 프로젝트는 실패할 겁니다. 근데 거기서 성공하는 1%의 학생, 한 명의 학생 0.1%, 뭐 1000명 중에 한 명의 학생이 정말로 뭐 몇백억, 몇천억, 몇 조의 부가가치를 내는 비즈니스를 탄생시킬 거예요. 그거는 미국이 진짜로 강점인 부분이에요. 전 세계에서 그냥 1등이죠. 어떤 계획이든 피드백이 도움이 됩니다. 그저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부분을 논의하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될 것 같은 거를 심지어 해결책을 안 주더라도 피드백을 받는 건 어떻다? 무조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죠? 대화가 없는 나라예요. 상호작용이 없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이 진짜 메말랐어요. 특히 리더십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리더의 핵심은 뭐예요? 피드백이에요. 지난번 그 팀장님 댓글이 여러분 진짜 예술 댓글이에요. 이전 에피소드 꼭 보세요. 뭐예요?
팀장의 핵심은 이 피드백을 주는 건데 AI랑 일하면 뭐가 좋다? 내가 피드백을 더 이상 안 줘도 된다. 근데 피드백을 주는 게 정말 어려운 게 팀원들 컨디션에 따라서도 또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근데 AI는 그렇지 않다. 다 연결되는 겁니다. 수업에서 배운 프롬프트를 이용해 AI에게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갈 수 있는 10가지 방식과 성공에 대한 비전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꿀팁 나갑니다. 오늘의 꿀팁. 그리고 흥미를 더하기 위해 유명 인사 3명을 가상의 심사단으로 초대해 자신의 계획을 비평해달라고 하세요. 기업가 스티브 잡스, 토리 버치, 마인 리아나, 지도자 엘리자베스 1세, 율리우스 카이사르, 예술가, 철학자, 그의 여러분의 전략을 비판하는데 유용할 것이라 생각되는 사람을 불러서 그들의 목소리로 비평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 데이터는 너무 많이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AI는 이 스티브 잡스보다도 더 스티브 잡스처럼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줄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세사미한테 내가 엔비디아에 이제 면접을 봐야 되는데 너가 젠슨왕이고 내가 이제 그 취준생인 것처럼 우리가 면접 훈련 해줄 수 있어? 당연히 해줄 수 있대요. 왜냐면 인터뷰라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 뭐 젠슨왕의 철학,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 관련 자료도 너무 챗GPT랑 인공지능들은 쉽게 찾기 때문에 그걸 다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를 활용을 지금 잘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통계마다 다른데 어떤 통계는 제가 보니까 나는 AI를 적극적으로 쓴다는 4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AI를 적극적으로 쓴다는 건 잘 쓴다는 게 아니거든요. 또 모르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쓰는 건 잘 쓰는 거랑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에 지금 AI를 잘 쓰고 계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 10%가 안 될 거예요. 이렇게 특정 인물을 말한 다음에 그 사람의 생각과 기준으로 나한테 피드백을 줘. 이거는 여러분 제가 볼 때 뭐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이 이제 꿀팁을 얻어 가신 거니까 저는 이 책을 읽고 와 이거는 진짜 과정 없이 이거는 1000만 원짜리 피드백이다. 진짜 1000만 원 이상의 꿀팁이다. 내가 앞으로 이거를 적용했을 때 아낄 돈과 시간과 그 다음에 그걸로 만들 부가가치를 생각하면 1000만 원이 뭐야? 적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책 한 권을 읽으면은 진짜 작게는 꿀팁부터 크게는 인생을 바꾼 어떤 사고방식과 가치관까지 정말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유튜브 보는 거랑 달라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왜 다르냐? 똑같은 내용이어도 떠먹여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뇌가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막 진짜 목숨 걸고 보시면 반응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꿀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북을 보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이북을 보는 거랑 예를 들면 킨들이나 뭐 예스24나 교보에서 나온 또 이북 자체 태블릿이 있잖아요. 그거로 보는 거랑 달라요. 뇌가 반응하는 게. 왜냐면 스마트폰은 언제 카톡하고 틀지 모르고 언제 푸시 알람이 올 줄 모르기 때문에 뇌는 그걸 알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보자마자 간섭당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근데 킨들이나 뭐 이런 전용 이 태블릿을 사용하면 이거는 독서하는 툴이다. 그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뭐예요? 종이책이 넘버원입니다. 근데 이북을 제대로 보시는 분들은 종이책이랑 효과가 똑같다는 건 검증이 끝났어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이북을 보는 게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건 연구가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이건 제가 죽을 때까지 말할 건데 난 스마트폰 안 봐야지 하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껐어. 그리고 옆에 뒀어. 껐으니까. 그래도 여러분의 뇌는 방해를 받습니다. 주의력이 떨어져요. 그만큼 요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팩트까지 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야무진 내용으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진짜 많은 직업을 없앨 거예요. 어떤 분야는 다 없앨 거고요. 어떤 분야는 뭐 30% 없앨 거고요. 어떤 분야는 90% 없앨 거예요. 그거는 팩트예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최근에 경험한 바에 따르면은 이 분야도 굉장히 크게 위협을 받겠구나 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나아가 지금까지 인간관계에 의존했던 많은 영역에서 AI가 사용될 것이 분명하다.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챗GPT나 이런 인공지능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번 시간은 제가 이거는 좀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좀 어떤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 근데 AI의 시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 롤라팔로자 효과. 이제 롤라팔로자가 뭔지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이 또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빨리 개념을 읽어드릴게요. 찰리 먼거가 자주 강조한 개념으로 여러 가지 심리적, 경제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그 영향력이 단일 요인의 힘보다 훨씬 커지는 현상, 시너지죠. 이게 근데 말이 좀 추상적이에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이걸 인공지능으로 확장을 시켜볼게요. 듀얼 분의 1로. 그러니까 여러분, 인공지능이 진짜 많은 직업을 없앨 거예요. 어떤 분야는 다 없앨 거고요. 그냥 어떤 분야는 뭐 30% 없앨 거고요. 어떤 분야는 90% 없앨 거예요. 그거는 팩트예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최근에 경험한 바에 따르면은 이 분야도 굉장히 크게 위협을 받겠구나 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AI가 세상과 더 많이 연결되고 말하고 듣기 기능이 추가되면 연결의 느낌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오픈 AI의 AI 안전부문 팀장인 릴리안 윙은 출시를 앞둔 버전의 챗GPT를 음성으로 사용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내 말을 진심으로 귀담아 들어주는 것 같았고 다정한 느낌이었다. 심리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지만 아마도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계기로 일라이자를 떠올리게 하는 AI 심리치료 효과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촉발됐다. AI가 심리치료사로 절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많은 사람은 심리적 위안을 얻기 위해 AI를 사용할 것이 분명하다. 나아가 지금까지 인간관계에 의존했던 많은 영역에서 AI가 사용될 것이 분명하다.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AI가 심리치료사 자격을 못 받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못 받을 겁니다. 그러면은 얘 심리치료사 자격 못 받으니까 우리 심리치료사들은 안전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심리치료사한테 안 가고 AI랑 상담을 하면서 위안을 얻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롤라팔루자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두 분의 심리치료사가 계세요. 한 분은 그냥 평범한 심리치료사예요. 그냥 보편적인 심리치료사예요. 열심히 해주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 분은 좀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일단 성우 출신이에요. 그래서 목소리가 이병헌의 꿀보이스처럼 막 녹아내려요. 목소리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목소리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듣기에 진짜 끝판왕이에요. 진짜 그냥 일반적인 우리 심리치료사 선생님은 내가 계속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시간도 제약이 있어요. 뭐 1시간 치료면 1시간 치료겠죠? 근데 이분은 10시간이어도 내 얘기를 들어줘요. 근데 이분은 심리학, 정신의학, 뭐 신경과학 모든 거에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요. 이 A, B가 있어요. 어떤 분한테 심리치료를 받으실 거예요? 뭐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후자겠죠. 그게 AI예요. AI는 그냥 이미 모든 거를 검색을 할 수가 있고 학습이 너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식의 정도는 박사학위급이에요. 그러면서 한두 개의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학위 측면에서도 박사급이에요. 하나 있죠. 그쵸 벌써? 그 다음에 목소리급에서도 왜냐면 심리치료는 내가 이렇게 분위기가 중요한데 되게 녹아내리는 되게 수딩한 목소리예요. 이렇게 날 이렇게 보듬어주는. 그 다음에 듣기 능력은 거의 신급이에요. 이게 합쳐지면 어떻게 되나요? 웬만한 심리치료사가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다가 화면까지 나중에 장착이 돼서 화상통화로 하듯이 근데 완전히 진짜 위화감이 없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심지어 내가 너무 좋아하는 뭐 배우거나 아니면 좀 뭐 이상형인 사람이랑 이런 완벽한 성우 목소리에서 지식은 완벽한 상태에서 비밀은 또 완전히 보장돼. 당연히 심리치료사 분들도 비밀 보장을 해주시겠죠. 100% 그렇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좀 이렇게 두려운 게 있잖아요. 내 치부를 드러낸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AI는 어때요? 그걸 마음껏 다 드러낼 수가 있어요. 꺼리낌이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인가? 고 대표님이 저한테 뭐 기사 하나 옛날에 알려준 게 있는데 그거 보면 AI를 진짜로 사람들이 심리치료 목적으로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데이터는 또 누적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롤라팔루자 효과를 이렇게 진짜 누리죠? 그거를 만들어내죠? 그럼 정말 막강해져요. 근데 AI는 그거를 정말 많은 분야에서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못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AI랑 듀얼 브레인으로 가야 돼요. 듀얼 브레인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직업이 있을 건데 이게 내 직업을 얼마나 침투할 것인가. 심리치료사 자격증 저는 못 받는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못 받으면 되냐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장을 압박할 거라니까요. 무료인데 목소리는 너무 꿀인데 여러분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챗GPT로 또 뭘 많이 했냐면은 산책을 하면서 영어 회화 연습을 정말 많이 했어요. 진짜 요즘엔 못하는데 일이 바빠갖고 많이 할 때 하루에 30분, 40분씩 매일 했거든요.
근데 진짜 저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얘를 칭찬하고 있어요. 솔직히 얘 칭찬해도 못 알아듣거든요. 느낌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얘가 너무 나한테 영어 이거 피드백을, 왜냐면은 영어 선생님이랑 회화를 했다고 해봐요. 실제로 원어민이랑 1대1 아니면 영어 선생님이 1대1로 회화를 했다고 해봐요. 제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Can you repeat that again? 했는데 얘가 repeat 했어요. 근데 내가 못 알아듣겠. Can you repeat that again? 내가 이거를 7번인가 했어요. 그게 똑같은 이게 인간 선생님이랑 하면은 그거를 7번 요청하는데 이렇게 좀 릴럭턴트 꺼리는 게 생겨 무조건이에요. 근데 인공지능은 내가 7번 물어봐도 8번 물어봐도 9번 물어봐도 그냥 되게 친절하게 그러면서 되게 긍정적이야. 격려해줘. 그러면서 내가 그거를 리피트 해갖고 딱 맞추죠? Great job 딱 그래요. 그럼 소름 돋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챗GPT랑 이런 인공지능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얘네는 롤라팔로자 그 자체예요. 얘네가. 그거를 근데 뭐예요? 결국엔 그걸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또 그런 관점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실 수 있으면 또 큰 돈을 버실 수가 있고 그 비즈니스에서 크게 성공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항상 양면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챗GPT는 심리치료사 영역을 침투하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또 그걸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너무 부정하면 안 돼요. 어림도 없어. 사람한테 안 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되게 열린 마음으로 봐야 돼요. 열린 마음으로 봐야 돼요. 저는 그게 되게 핵심이라고 봐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냥 열린 마음으로 보고 되게 부정적으로 안 보는 게 중요해요. 최근 댓글도 이게 참 기특한 친구입니다. 우리가 매일 1시간씩 같이 보냅니다. 이런 댓글이 최근에도 봤어요, 제가. 여러분 이게 진짜 완전 새로운 시대가 진짜 그 서막이 올랐습니다. 오고 있는 중이 아니라 이미 완전히 올라가서 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이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고 싶다. 그러면 저는 진짜 이제 문해력 싸움이고 어떻게 정신 모델을 더 많이 구축할까? 그래서 어떻게 개인적 롤라팔로자 현상, 왜? 얘는 밥 먹듯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챗GPT를 듀얼 브레인으로 활용을 해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내가 롤라팔로자 시스템을 구성을 해볼까? 이 고민을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이 워런 버핏 웨이과 듀얼 브레인입니다. 진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듀얼 브레인은 여러분 서점에서도 읽으실 수 있어요. 정말 책이 얇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70대, 80대를 대할 때 되게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유, 뭐 하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고 대화의 깊이가 깊지가 않으니까. 뇌 관점에서 여러분 40대, 50대, 60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전전대업이 퇴화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도 돼요. 좋아질 수 있다니까요. 워런 버핏이랑 찰리 먼거 보세요. 찰리 먼거 돌아가시기 전까지 주총에 90대 초반까지 나오셨어요. 죽기 직전까지 사람들 질문에 대답을 해줬어요. 워런 버핏은 여러분 총기가 지금도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전 중에 제일 중요한 도전은 저는 이라고 보거든요. 잃는 것도 없어요. 하단은 막혔고 상단은 무한히 열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 듀얼 브레인 책을 같이 공부하기 전에 이 워런 버핏 웨이를 먼저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거는 명강의 모험에서 이미 한번 소개해드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진짜 너무 중요해서 제가 앞으로 유튜브에서 과정 없이 100번 더 넘게 소개할 것 같아요. 찰리 먼거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에 얼마나 저항하는지 보면 놀랍다. 그러자 버핏이 덧붙였다.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배우기를 거부한다는 점이다. 여러분 이건 비극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팩트고 너무 뼈 때리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사고하거나 변하는 것을 극도로 거부한다. 한 번은 버틀란트 러셀의 말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하기보다는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고 금융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이제 이게 투자 얘기니까 금융세계로 나왔잖아요. 여러분 직업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소름 돋게 이 제가 워런 버핏 웨이랑 듀얼 브레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때문에 여러분 많은 직업은 없어질 거예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규모와 시간의 문제지 그 방향성은 그냥 팩트예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냉정하게 말하면은 인공지능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태도의 문제일지도 몰라요. 그게 왜 그러냐? 이건 이제 듀얼 브레인 읽어야 되거든요. 경제학자로 구성된 패널 3분의 2 이상이 AI가 경제 전반을 활성화하더라도 앞으로 몇 년 동안 AI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근데 이거는 경제학자의 예상이라서 틀릴 가능성이 높은데
뭐 맞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누가 봐도 근데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때 AI가 우리 삶에 이렇게 좀 스며드는 데는 분명히 분야마다 다 시간이 다 다르게 걸릴 거예요. 근데 그 남은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렇다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대규모 실직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맞는 얘기네요. 이제 역사를 살펴보는 거예요.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높았던 전화 교환원들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다. 전화 교환원. 요즘엔 다 자동이지만 예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다 일일이 교환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1920년대만 해도 미국 여성의 15%가 교환원으로 일했고 AT&T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이었다. AT&T는 기존의 전환 교환원 방식을 철회하고 운영 비용이 훨씬 저렴한 직통 전화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환원 일자리의 50에서 80%가 감소했다. 예상대로 일자리 시장이 빠르게 조정되었는데 뭐 100% 없어진 건 아닌데 50에서 80% 여러분 없어진 겁니다. 이 젊은 여성들이 비서직과 같이 비슷하거나 더 나은 급여를 제공하는 다른 역할을 찾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화 교환원으로 일한 경력이 오래된 여성들은, 그러니까 젊은 여성분들은 빨리 새로운 잡을 잡았는데 경력이 오래된 여성들은 장기적 수입에 큰 타격을 입었다. 왜일까요? 이제는 사라진 직업에서의 경력이 다른 분야에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자리는 대체로 자동화에 적응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적어도 모든 사람이 적응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새로운 것을 거부하죠? 그런 분들은 어떤 분야에 있던 건 간에 뭐 AI랑 상관없이 이거는 AI 때문에 내 직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경쟁 업체 아니면 다른 경쟁자에 의해서도 내 위치는 없어질 수 있는 건 팩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독서예요. 우리가 뭔가 도전하면은 뭔가 이런 탐험 이런 게 좀 직관적으로 떠올 수 있는데 여러분, 도전 중에 제일 중요한 도전은 저는 정신적 도전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왜 이게 제일 중요하냐? 일단은 리스크가 적어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는 도전은 여러분 다칠 수도 있고 뭔가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신적인 도전들이 있어요. 공부 같은 것들. 이런 거에 리스크는 뭐예요? 내 시간을 쓰는 거예요. 내 시간. 근데 우리는 여러분 시간을 보죠? 저는 데일리 리포트를 저도 오래 썼고 멘토링 프로젝트를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데일리 리포트를 쓰는 걸 제가 직접적으로 다 봤거든요. 우리는 이미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낭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유휴 시간만 잘 잡아갖고 노는 시간만 잘 잡아갖고 우리가 정신적 도전에 미천으로 쓰죠? 그럼 잃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신적 도전이 가장 중요한 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히 뇌 관점에서 여러분 40대, 50대, 60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전전대업이 퇴화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도 돼요. 좋아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워런 버핏, 찰리 먼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70대가 넘어가고 이제 80대가 되죠. 많은 분들이 70대, 80대를 대할 때 되게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유 뭐 하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대화가 그래서 그래요.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고 대화의 깊이가 깊지가 않으니까. 심지어 그분들도 좀 그런 걸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워런 버핏이랑 찰리 먼거 보세요. 여러분 찰리 먼거 돌아가시기 전까지 주총에 90대 초반까지 나오셨어요. 그 버크셔 해서웨이에 진짜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이면은 진짜 얼마나 매의 눈으로 왔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약속된 것도 아니야. 랜덤으로 질문을 하는데 뭐 노트북을 뭐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야. 딱 종이랑 펜 들고 나와갖고 죽기 직전까지 사람들 질문에 대답을 해줬어요. 워런 버핏은 여러분 총기가 지금도 장난이 아니에요. 워런 버핏이 은퇴를 선언을 했는데 저는 제 생각이긴 하고 뇌피셜이긴 한데 찰리 먼거가 살아 계셨으면 저는 2, 3년 있다가 더 은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파트너를 잃은 그 공허함이 도저히 이제 버티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책은 워런 버핏 외에는 여러분 워런 버핏에 대해서만 배우는 책이 아니라 찰리 먼거, 벤자민 그레이엄, 필립 피셔, 그 다음에 역사적 인물들도 나오죠. 뭐 벤자민 프랭클린, 뭐 에머슨, 뭐 여러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각 기업의 CEO들의 어떤 통찰들 이거는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책이에요. 정말 강력 추천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듀얼 브레인도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롤라팔루자 효과가 뭐예요? 두루두루 섭렵하는 거거든요. 두루두루 섭렵. 그렇게 두루두루 핵심 정신 모델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거기서 시너지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걸 찰리 먼거가 말한 건데 그 핵심 정신 모델은
챗GPT나 어떤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어때요? 그거는 다 문해력이 어느 정도 된다는 가정이 전제로 깔려 있어요. 그게 안 되면은 이 롤라팔로자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왜? 핵심 정신 모델을 그냥 대충이라도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시작은 여러분들이 핸드폰 끄는 정도가 아니라 독서하실 때는 핸드폰을 다른 방에 치우시거나 아니면은 책가방에 넣고 잠그세요. 그 다음에 듀얼 브레인이든 워런 버핏이든 집중해서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이면 여러분 뭐 이거 독서 능력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거 하루에 이거 500쪽 조금 넘거든요. 하루에 2시간씩 읽으시면은 저는 제가 볼 때 일주일이면 다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진짜 맘먹고 읽으시면 하루만 읽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그래서 모든 시작은 뭐다? 독서다. 왜냐면은 하단은 막혔고 상단은 무한히 열렸기 때문에 모든 안티프레질의 시작은 뭐다? 독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찰리 먼거랑 워런 버핏 이런 사람은 진짜 신의 경지에 도달했냐? 이게 제일 중요해질 거예요.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뭐 AI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은 거창하게 하는데 실제로 이거를 제대로 쓰고 있는 사람은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어떤 분야의 핵심 정신 모델을 자꾸 우리가 흡수한다. 그래서 내 안에 지식 체계에 시너지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 AI 시대가 오든 무슨 AI 할아버지 시대가 오든 절대 여러분 망할 일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가 이 책 두 권이 또 어떻게 기가 막히게 연결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의 핵심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에도 무조건 살아남는 사람의 결정적 특징. 진짜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제일 중요해질 거예요. 이거는 제가 워런 버핏 웨이 예전에 소개해드릴 때도 소개해드렸던 부분인데 이거 이미 읽어드렸었거든요. 다른 영상에서. 근데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개념은 이제 다 외우셔야 돼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벤저민 프랭클린의 사고 습관에서 찰리 먼거의 세속적 지혜를 성취하려는 초점까지 연결된 흐름을 볼 수 있다. 찰리 먼거에 따르면 세속적 지혜를 얻기 위해 모든 학문 분야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다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생각보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이해하면 되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각 학문에서 주요한 정신적 모델에 대한 기본적 이해일 뿐이다. 쉽게 말하면 핵심이에요. 디테일은 모를 수 있어. 왜? 우리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교양 측면에서 내가 이 학문의 핵심, 정신적 모델만 이해하면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뭘 만들어내기 위해? 그렇게 하면 투자에 필요한, 이거 투자를 여러분 인생으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고 비즈니스로 바꿔도 됩니다. 교양 교육을 효과적으로 갖출 수 있고 먼거가 롤라팔로자 효과라고 말한 현상을 누리게 된다. 이 롤라팔로자가 뭐냐? 찰리 먼거가 자주 강조한 개념으로 여러 가지 심리적, 경제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그 영향력이 단일 요인의 힘보다 훨씬 커지는 현상. 여러 명이 여러분 협업을 하면 어떻게 되죠? 잘하면은 시너지가 나오죠. 근데 왜 찰리 먼거랑 워런 버핏 이런 사람은 진짜 신의 경지에 도달했냐? 이 롤라팔로자예요. 그러니까 독서를 진짜 미친 듯이 하면서 내가 각 분야의 모든 분야의 전문가 될 수는 없지만 교양 교육을 스스로 하면서 내가 각 분야의 핵심 정신 모델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지식 체계에 시너지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 핵심 정신 모델과 이 핵심 정신 모델이 내 뇌에서 알아서 연결이 되면서 창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롤라팔로자고 롤라팔로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면 어떻게 된다?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뭔가를 공부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듀얼 브레인이 된다면 쉽게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스페인 한 마을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료가 스페인말 아니면 심지어 영어로도 없어. 스페니쉬로밖에 없어. 그럼 예전 같으면 그거 공부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방법이 없죠. 근데 뭐예요?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면은 부족하겠지만 뭐 완벽한 디테일은 뭐 흡수할 수 없겠지만 그 다음에 그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틀리겠지만 핵심 정신 모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롤라팔로자 효과를 누리는데 듀얼 브레인보다 더 좋은 전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 검증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참가자인 컨설턴트들은 보스턴 컨설팅 그룹 얘기예요. 여러분 참고로 보스턴 컨설팅 그룹, 뭐 에킨지 이런 데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그런 회사예요. 컨설팅 업체예요. 무작위로 두 집단에 배정되었다. 한 집단은 표준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했고 다른 집단은 169개국의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형 LLM인 GPT-4를 사용할 수 있었다. 우리는 참가자들에게 간단한 AI 교육을 한 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표준 업무처럼 보이도록 설계한 18개의 과제를 전달했다. 참가자들은 타이머를 맞춘 뒤에 각자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면 됐다. 배정된 과제 중에는 창의적인 과제, 분석 과제, 글쓰기 마케팅 과제, 설득력을 발휘하는 과제가 있었다. 우리는 이 과제가 현실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발회사 임원에게 확인까지 받았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AI와 함께 작업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냈다. 뭐가? 듀얼 브레인이 되면은 무조건 더 나은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컨설턴트들의 역량을 조사하고 인간이 심사관 대신 AI를 이용해 심사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실험 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실험에서 확인된 효과는 다양한 방식으로 118차례나 분석하는 동안 계속 동일하게 유지됐다. 뭐예요? AI를 듀얼 브레인으로 활용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보다 더 성과가 월등했다는 거예요. AI를 활용한 컨설턴트들은 더 빨리 과제를 완수했고 더 창의적이었으며 문서와 문구가 더 훌륭했고 분석적인 능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여러분, 듀얼 브레인이 돼야 돼요. 근데 제가 뭐 이거 첫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AI를 적극적으로 안 쓰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일상에서, 그러니까 업무에서 쓰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일상에서도 궁금한 건 이제 챗GPT랑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일상에서도 써봐야 되는데 왜냐면은 얘는 정말로 창의적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AI가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봤을 때 뭐 변변치 않은 답을 줄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뻔한 답을 줄 가능성이. 근데 만약에 AI의 단점이자 장점이 뭐야? 어떤 굉장히 특이한 답이 내 인생과 딱 맞아 떨어질 때, 그럴 때는 여러분 AI 때문에 상단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핵심은 계속 롤라팔루자입니다. 롤라팔루자예요. 근데 롤라팔루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학문 분야에 대해서 핵심 정신 모델을 우리가 흡수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녹록진 않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흡수할 수 있다? 우리가 보스턴 컨설팅 그룹 사례에서 봤잖아요. 쓰면은 무조건 더 수월해진다니까요. 가장 난이도가 높은 실험을 해도 무조건 수월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챗GPT나 뭐 다른 인공지능, 뭐 저미나이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어떤 분야의 핵심 정신 모델을 자꾸 우리가 흡수한다. 그래서 내 안에 지식 체계를 만들고 내 뇌에서 지식의 창발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 뭐 AI 시대가 오든 무슨 AI 할아버지 시대가 오든 절대 여러분 망할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AI 시대가 오면 더 좋은 거죠. 왜? 나는 듀얼 브레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안 쓰고 있다니까요. 뭐 AI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은 거창하게 하는데 실제로 이거를 제대로 쓰고 있는 사람은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이미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생각보다 여러분 막 AI가 막 팬시한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렇게 되게 어드밴스드한 것들이. 그런 건 우리랑 의외로 상관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기본적인 건 LLM이고 AI는 정말 많은 거를 이제 검색을 해서 요약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언어의 장벽을 깨줄 수가 있고 특히 영어 같은 건 우리도 접근이 가능을 했는데 스페니쉬 아니면 뭐 절먼, 뭐 독일어 뭐 이런 거 특히 뭐 프랑스어, 프렌치 이런 거는 진짜 장벽이 말도 안 되게 높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장벽을 또 많이 무너뜨려줘. 여전히 장벽은 조금은 남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듀얼 브레인으로 살아간다? 그거는 AI 시대를 걱정할 게 아니라 AI 시대를 환영해야겠죠. 그래서 핵심은 뭐다? 롤라팔루자의 시스템을 우리 뇌에 설계해야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워런 버핏 웨이랑 이 듀얼 브레인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